예, 반갑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 이번에 다루고 있는 컨텐츠는 바로 스피치인데요. 대중 스피치입니다.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10분 이상의 뭔가 강연이 됐든 스피치를 하는 것의 전제로 제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바로 멘탈입니다. 예, 긍정적인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와야지, 안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시간까지 타임키퍼,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수십 번을 연습을 해서 어떤 사족이 없이 가감, 그런 부분들을 콤팩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무대에 선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건 사전 준비와 현장 준비, 그 다음에 강연, 스피치 하는 동안의 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동선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체크할 부분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빔도 체크하고, 노트북 체크하고, 그 다음에 PPT에는 문제가 없는지, 영상과 그 다음에 소리 부분들을 또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청자들의 수준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일단 그런 어떤 경직된, 긴장된 모습을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스팟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자꾸 드려서 이분들한테 오는 피드백을 통해 용어를 더 쉽게 해야 될지 어렵게 해야 될지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가 필요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좋은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1시간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배의 시간을 드립니다. 5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1시간짜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한 요소들이, 그런 준비가 선행이 돼야 현장에서 혹은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바로바로 즉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내공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래 예측과 통찰력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바가 있는데요. 지식 큐레이터 K, 제가 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신문을 봅니다. 하루에 3개 신문을 정독을 하게 됩니다. 정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문을 보고 한 기사를 봤을 때 그 기사를 가지고 바로 누군가 앞에서 10분 스피치, 브리핑을 해줄 수 있는 정도로 집중해서 읽습니다. 거기 보면 숫자나 통계치까지도 어떤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외워가면서 보통 정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지 하나, 경제지 하나, 그 다음에 IT 신문을 보면서 3개 신문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잡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지는 수십 종의 잡지를 볼 수 있는 탭진이라는 무료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무료로 보는 그 탭진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100개의 잡지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화된 어떤 경제지나 인테리어 혹은 어떤 디자인이나 뭐 여행 잡지라든지 그런 수많은 카테고리들이 들어있는 전문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정보를, 지식을 습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독서를 통해서 제가 신문 스펙트럼이 제일 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뎁스는 짧다고 그랬죠. 그리고 잡지는 스펙트럼은 좀 더 작지만 뎁스는 더 길어지는 거. 반면에 독서는 스펙트럼은 짧지만 뎁스는 아주 긴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동시에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앞에 나가서도 스피치를 하는데 어떤 전문 용어나 이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숙지가 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앞에서 당장 10분 브리핑을 할 정도의 정독을 해서 그것들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준비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큐, 그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들도 충분한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시사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시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었던 소재도 마찬가지고, 항상 열린 시각과 그런 상태에서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고, 컨텐츠를 어떻게 가공하고 그것들을 기획을 하고 또 그것들을 스피치에 활용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그 트렌드가 뭐냐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떤 강사가 됐던 그런 스피치 하는 사람들이 한 컨텐츠 가지고 3년을 사용했어요. 그래도 시장에서 충분히 통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워낙 그 지식이나 정보들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1년 사이클로도 짧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저자를 모셨는데 그 저자가 매우 유명한 그 강사였습니다. 그 저자를 모셨는데 그 이제 사전에 그 강연 직전에 뭐 티타임을 하면서 한 수강생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이 쓴 책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책 내용 말고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다? 기본적으로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 강사와 어떤 청자와 화자와의 이 간격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말하는 사람이든 강사가 됐던 이런 분들이 청자에게 충분히 컨텐츠를 제공하더라도 어떤 그 청자의 수준이 높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요, 누구나가 다 강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연설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과 잡지와 독서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어떤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TV를 볼 때도 다큐를 보든 예능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스피치를 하게 되거나 강연할 때 그때 그 어떤 뭐 지금 핫 이슈인 어떤 드라마가 됐든 또 소재가 되는 시사를 가지고 접근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자들도 마음을 열고 컨텐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